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과 종목들 한 큐에 정리하고 또 남은 오후장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IS앳 김태성 본부장,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마지막 순서에는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내일 FOMC 회를 앞두고 증시 진단부터 해보겠습니다. 내일 금리 인하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확정적인 가운데 파월 연준 의장이 내년에 금리 인하 속도와 또 횟수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에 대해서 지금 시장을 크게 주목하고 있는데요. 내년 2026년 점도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지에 대해서 시장을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 증시의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내일로 예정되어 있어서 현 선물 수급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우리 증시의 방향성을 일시적으로 좀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그래도 지금 양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나름 견조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은 오후장에는 좀 좋은 종목들 옥석을 가려서 좀 분할로 들어가 보는 전략 유효할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조금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까요? 일단 아마 다들 포트의 종목분들이 많이 차 있으실 것 같아요. 그 기준으로 보면 저는 조금은 관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FOMC 결과가 아마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변수를 만들어내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아무래도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라고 하는 수급 이벤트가 있는 날이고 지금 저번 만기처럼 콜옵션이 압도적으로 많거나 아니면 과거처럼 어떤 한 방향으로 옵션 플레이가 가득 쌓여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콜 옵션도 풋 옵션도 굉장히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되면 굉장히 또 플랫하게 흘러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수급적인 부재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는 있어서 지금은 좋은 종목분들을 추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베팅은 저는 오늘과 내일보다는 만약 여유가 되신다면 다음 주 초까지 흐름을 좀 보고 가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엔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임자에 대해서 스포트라이트가 계속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제 그분이 비둘기파적인 분들 중에서도 또 비둘기파적이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여부를 보고 저는 움직여도 늦지 않겠다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다음 주 초까지 좀 시간이 가능하다면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를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의 수급 변동성에 유의하자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이런 분위기 안에서 오늘 반도체 대장주 SK하이닉스가 현재도 4% 넘게 오르면서 59만 2천 원, 3천 원 부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장중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ADR 발행 보도와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한 달 이내로 재공시하겠다라고 회사 측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어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것도 좀 해제가 되면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최근에 SK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담고 있는데 다시금 60만 원 선 전고점 탈환 조만간 가능할까요? 네,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미국에 상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했지만 일단은 시장 참여자들은 할 것 같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가 59만 3천 원인데 60만 원까지는 충분히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욕심낸다면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는 좋은 소식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그렇다고 해서 오늘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FOMC 회의도 확인해봐야 되고요. 이번 주는 시장 분위기를 좀 보면서 일단 오늘 뭐 따라가기보다도 조정이 나오면은 조금씩 모아간다라는 느낌으로 대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주호 본부장님도 일단 오늘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자세를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도 SK하이닉스는 조만간 60만 원 선을 재탈환할 것 같다. 다만 오늘 담지는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AI 시장이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최근에 기판 소재 부문의 실적 성장세가 본격화되면서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의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대 수혜주로 거론이 되면서 요 몇 주간 삼성전기가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으면서 저희가 이 투자해놓은 시간에서도 여러 번 탑픽주나 뭐 특징주로 언급이 됐었는데요. 키 맞추기로 LG 이노텍이 최근 12월 들어서 따라붙으면서 오늘 또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두 기업 모두 지금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더라고요. 삼성전기는 현재 한 약보합권, 지금 하락 전환을 했고 LG 이노텍은 그래도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최근에는 뭐 삼성전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LG 이노텍이 무섭게 또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네, 사실 삼성전기가 좋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LG노텍을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동안 못하던 종목이 기업이 조금 잘했을 때 그때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LG노텍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애플향 매출 의존도가 너무 크다라는 점이 단점으로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광학솔루션 사업 외에 지금 차량용 전장이라던가 기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LG그룹이 벤츠사와 계속적으로 뭔가 협업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LG엔솔에 대한 그런 계약 관련 EV용 배터리 관련 계약 뉴스도 나왔기 때문에 저는 LG노텍이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물론 삼성전기가 성장이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 이미 지금 삼성전기는 많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LG노텍은 그 이후에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LG노텍이 저는 조금 더 좋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도 LG노텍은 많이 올랐지만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냐 LG 이노텍이냐 이 둘을 놓고 봤을 때는 LG 이노텍이 지금 구간에서는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성능을 높이면서도 탄소 배출을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인 뭐 차세대 스마트 IC 기판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LG 이노텍이 전했는데요. 뭐 주요 고객사가 유럽에 있는데 유럽이 워낙 ESG 쪽으로 강화하다 보니까 LG 이노텍의 성장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섹터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2차 전지주 이야기로 나눠 가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 삼성 SDI가 미국에서 2조 원 규모의 ESS용 LFP 배터리를 공급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ESS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에 들썩였다가 현재는 다소 잠잠한 모습인데요. 최근 2차 전지주 쪽으로 호재성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LG 엔솔의 벤츠 배터리 공급 계약에다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까지. 김태정 본부장님, 이제 내년까지 그럼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건지. 일단 2차 전지주들은 최근에 좀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제 본전 와서 지금 그럼 본전 왔을 때 좀 탈출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분위기가 좀 다르니까 지금이라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짧게라도 좀 먹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주들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일단 가지고 있으셨다가 본전에 왔으면 참 다행인 것 같고요. 아마 본전에도 한참 또 못 미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런 분들 위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과연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 저는 추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봅니다. 아니 이렇게 2차 전지주들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고 있는데 왜 추가 매수에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이제 3년 전에 4년 전에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던 건 전기차의 어떤 활황을 좀 보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기대를 하면서 봤었던 주가인데 지금은 사실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고요. 최근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그 틈새 시장에서의 약간의 어떤 심폐소생술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의 반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에너지 저장 장치가 최근에 AI 전력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사용의 이 중심이 좀 중심부로 들어오면서 당연히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에 따른 반발세가 나오곤 있다곤 하지만 3년 전에 가장 높은 가격대까지 올라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저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목표를 좀 잡아본다면 대다수의 2차 전지주들이 10월 마지막 주에 최근에 어떤 고점을 좀 형성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 고점을 넘어가는 것에는 저는 동의를 하나
수년 전에 높은 가격대까지 올라가기에는 본질적으로 조금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없으셨던 분들 중에 그러면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본다 했을 때 어떤 부분을 포인트를 삼아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금과 은의 시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금과 은을 좀 제외하고 해당 관련 산업과 맞물려 있는 광물의 가격들, 대표적으로 코발트 그리고 리튬 가격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라 전월 대비해서 벌써 30% 이상 오른 상황입니다. 이게 뭐 공급단을 조절을 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ESS 에너지 쪽으로 이제 수요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로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은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에만 움직인다면 좀 다소 경계감을 가지셔야 되겠지만 지금 포인트는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이 그래도 같이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의 밸류체인에 걸려져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들은 저는 계속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반도체 2차 전지 중소형 단에서는 저는 한중 NCS라고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에너지 저장 장치로의 매출이 가장 비중이 큽니다. 매출 금액이 큰 게 아니라 전체 매출의 90%가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나오는 기업이라 이런 기업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 이 2차 전지의 대장주 흐름이 아직 꺾이지 않은 만큼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유효할 것 같다. 그리고 특징 기업으로는 한중 NCS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은 로봇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 계속해서 로봇주들이 순환매를 띠고 있는데요. 최근 현대차 그룹주들이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다 보니까 현대차와 지금 협업 이력이 있는 클로봇이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으면서 3거래 연속 상승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고점에 대한 우려도 있고 FOMC를 앞두고 또 시장에 대해서 관망세가 짙다 보니까 수급이 쏠려 있는 또 로봇주로도 매기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로봇주는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을지 일단 CES 2026에서 지금 최대 화두가 피지컬 AI거든요. 그때까지 좀 가져가 볼까요? 아니면 일단 좀 수익을 좀 챙겨 놓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 1월까지는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지금 AI 산업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수익화할 수 있는 모델 자체가 저는 로봇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자율주행도 있지만 지금 자율주행까지 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스마트 팩토리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계속 뭔가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AI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결실을 맺는 쪽은 결국엔 로봇이 아니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CES 2026에서도 본격적으로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때까지는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종목별로 보시면은 뭐 SPG라던가 클로봇이라던가 계속 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종목군들도 있는 반면에 아직 덜 오른 종목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좀 성향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트레이딩을 좀 자신 있고 좀 추격 매수도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가는 종목군들에 탑승해서 좀 수익을 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오히려 좀 아직 못 간 후속주를 좀 공략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대표적으로 클로봇과 좀 비교되는 시메스라는 종목 같은 종목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대기업과 관련된 뭐 유일로보틱스라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대형주 단에 있는 종목군들도 여전히 저는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1월까지는 로봇주 이야기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일단 클로봇의 후속주로 시메스 언급해 주셨고요. 유일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앞서 우리 이조 본부장님이 자율주행을 좀 언급을 해 주셨는데 자율주행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최근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센터 42- 일반도로 자율주행 시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지난번 한 12시 보에서 한번 전해드린 적도 있는데 그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 FSD가 국내에서 이제 도입이 됐는데요. 김대성 본부장님. 네. 자율주행 관련 종목도 요즘 계속해서 좀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장 초반에 프리마켓에서 좀 움직이다가 지금은 좀 잠잠하긴 한데 자율주행 쪽은 지금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지난 주말 사이에 가장 많이 본 영상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사실 테슬라의 차량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던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보니까 이제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테슬라 외에 지금 FSD만큼의 기술력이 없던 기업들도 향후에 FSD만큼 따라오지 못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고 느껴질 만큼의 이제 기술력이었거든요. 아마 저처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월요일 날 일제히 관련주들에 대한 시세가 좀 반영이 됐어요.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 현대차 기아의 지금 자율주행이 아니라 테슬라의 FSD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주들이 실제 테슬라 FSD와 엮여서 지금 수익을 낸다거나 수주를 받고 있거나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이 좀 빠르게 식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만약 이 중에서 그나마 가장 마지막까지 확률이 높은 기업을 좀 골라내 보라 한다면 현대오토에버가 아닐까 싶은데 또 현대오토에버가 공교롭게도 이 로봇주와 엮이면서 이미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치에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테마를 보면서 이 기업을 좀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다소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로봇을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투자 가능하지만 타이밍 쪽으로는 저는 조정을 한번 기다려 보신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의견까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가 그러면 자율주행 레벨 4 그 이상의 어떤 모습을 보이기 위해선 결국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봤을 때 저는 레이더, 라이다 센서를 좀 할 수 있는 i3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게 이제 변화구적인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방산도 엮일 수 있고 자율주행에도 엮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i3 시스템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제약바이오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비만 치료제와 생물보안법, 기술 이전을 기반으로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오늘 생물보안법 관련주나 비만 치료제 일부 관련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 크게 수급이 몰리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K바이오가 낙수 효과를 받을 것이라고 지금 증권가에서도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FOMC 앞두고 오늘 남은 오후장에 제약바이오 좀 접근해보는 건 어때요? 근데 시장의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도 속도인데 지금 이 생물보안법이라고 하는 뉴스에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받을 기업이라고 보여지는 건 실질적으로 다른 기업도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그룹주 혹은 CDMO, CMO 쪽에 특화되어 있는 ST팜과 같은 기업들인데 뉴스는 이쪽에서 나왔지만 실제 시세가 나오는 쪽은 ABL 바이오라든지 기존의 임상 파이프라인을 또 가지고 있는 쪽이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선택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자니 이쪽이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막상 시장 열리고 나니까 다른 쪽에서 지금 시세 연속성이 붙고 있어서 또 그쪽을 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고 해서 이제 두 섹터 모두 혹은 두 분야 모두 단순히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쪽이 잘 나간다 그래서 반대쪽에 있던 물량을 줄이고 앞으로 잘 갈 것이다라는 쪽으로 옮겨가는 건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악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임상 파이프라인이 되었든 아니면 CDMO, CMO를 포함한 바이오시밀러 혹은 이제 숫자를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분야가 되었든 가지고 있으시다면 조금은 더 길게 끌고 가시면서 수익금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오히려 맞지 않겠는가. 제가 이제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FOMC에서 특별하게 변수가 나올 만한 요소로 작용이 되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긴 관점으로 저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약바이오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의료 AI 종목들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로켓헬스케어가 AI를 활용한 신장 재생 관련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를 등록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켓헬스케어 현재도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로켓헬스케어는 한 5월쯤에 신규 상장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한 1, 2만 원 하던 주가가 벌써 7만 원대까지 7배로 지금 상승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최근에 3빌리언도 그렇고 의료 AI 종목들도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 AI주는 전망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쪽 섹터의 가장 큰 특징은 개별 이슈로 좀 따로따로 논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잘 가는데 그게 아닌 기업들은 사실 주가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명확하게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것 같고요.
모멘텀이 있고 뭔가 확실하게 뷰가 나오는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안 갔다고 해서 아 이거 후속주 안 갔는데 이것도 올라가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보다도 확실하게 개별적으로 뭔가 있는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고 이런 쪽에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많이 올라왔지만 그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또 개별 이슈가 있는 각계전투하고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장중에 통신 장비주 그 안에서도 RFHIC가 10% 가깝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RFHIC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다가 내년 미국 주파수 경매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붙으면서 통신 장비주 전반적으로 지금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통신 장비주의 시세 연속성 있을까요? RFHIC가 지금 결국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이거든요.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의 지금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정말 최대 실적을 내었을 때 주가도 최고치로 향해 가야 되는데, 주가의 위치가 지난 코로나19 때 통신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좀 악재를 맞으면서 근 4년에서 5년 동안 지금 조정이 나왔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룸 자체가 아직은 더 많이 남았다라고 또 판단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 RFHIC가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다른 통신 부품주들에 대한 시세도 굉장히 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통신 부품주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갑작스러운 게 아니고요. AI 산업의 발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이 따라 움직이겠죠. 그리고 나서 그 데이터 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맞춤형 ASIC 반도체들이 필요한 산업들이 이제는 연달아서 지금 순환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봇도,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고 있는 자율주행도 결국엔 인터넷망, 통신망이 굉장히 나중에는 중요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도도 한번 저는 높여가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대신에 이제 참 우리나라만의 좀 특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선별하기가 이쪽은 어려운 것 같아서 약간의 속도 차이가 로봇보다 혹은 전력 인프라보다는 조금 처지는 부분은 인지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IT센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거의 20% 가깝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금 가격과 가상자산 가격 상승에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오늘 상승의 트리거가 되고 있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이 IT센 글로벌은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로도 묶이잖아요. 최근에 한창 금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이 IT센 글로벌이 33,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전고점을 좀 뚫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박스권 살짝 탈피하는 모습인데, 그러면 33,000원까지 좀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단기 트레이딩 해볼까요?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기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이 거래량이 좀 뭔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분기에도 이 호실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고 이제 하방 정직성 확보하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하시기에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의 오늘 탑픽주가 통신 장비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솔리드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장주라고 해서 앞서 이제 RFHIC를 좀 말씀드렸지만, 만약 RFHIC가 역대 최대 매출을 명분 삼아서 주가가 한 차례 더 밸류업을 받게 된다면 저는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통신 부품주 안에서 솔리드를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일단 솔리드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지만 지금 유럽향 관공서 매출이 메인이거든요. 관공서 매출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기업들보다 엄청나게 높은 마진율을 주지는 않지만 안정감 있는 수주를 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저는 손절 라인 7,000원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 이 가격대 이탈하지 않고 상승을 한다면 1차는 10,000원이라는 목표가, 그리고 이제 그 이상 올라간다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RFHIC의 후속주로 솔리드 언급해 주셨고요. 이어서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의 또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현대모백스 가져왔습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스마트 팩토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물류 이송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지금 두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무백스 지금 13,290원 터치하고 지금 조정 나오고 다시 이쁘게 반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거래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콜마랑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고점 부분까지 목표가 잡으시고 13,000원 구간 대응하시면 좋겠고 손절가는 9,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주호 본부장님의 탑픽주는 현대무백스였습니다. 남은 5장 솔리드와 현대무백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